자, 이제 10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좀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목요일 시간은요.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언급됐던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내 증시와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시장 간의 관계가 높은 가운데 이러한 얘기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Undefined Labs의 조동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시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코인 시장 다시 달아오를까? 네. 제목만 봐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달아오른다. 좀 빨리빨리 뭔가 순환매가 뭔가 배어있는 듯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한국 프리미엄 적용해서 0.5%가량 빗썸 기준으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주간의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이제 컸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그의 배경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제 코인 시장도 굉장히 큰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것은 이제 비트코인 ETF의 이제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일단 비트코인의 ETF 순유입이 지금 그 6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주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그 이슈가 생기더라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매수를 하는 지금 상태이고요. 또 이더리움 ETF도 계속 순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해소됐다. 이제 이런 쪽으로 명분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소식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다시 또 싸울 수도 있겠다. 또 비핵화와 관련된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가 과연 된 것인가라는 것에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도 영향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외부 요인에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길 때부터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란이 이제 미국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을 때 그때조차도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사실 그 9만 달러를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기관과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사실 반등을 해낸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 어떻게 외부 요인 때문에 어떻게 좀 바뀔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다시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매력도는 여전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 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좀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도권에 점점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이 재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프라이빗 론 시장입니다. 프라이빗 론. 그리고 네. 이제 대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예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담보물로 설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가격 상승도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시장 자체가 전달 대비 지금 5%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미뤄봤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쪽에서는 3분기 안에 비트코인이 한 11만 5천 달러 그리고 연말 안까지 16만 달러까지 우선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결국 매수세가 뒷받침돼야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도 사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가져가려는 상장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일본에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거래해서 순이익이 나면 최대 가서 55%까지 부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들은 사실 그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금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가져가는 상장사의 주식을 사면 세금이 어떻게 절세 효과가 나니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일본에서도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서 계속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매력도가 계속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률 자체가 괜찮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움직입니까? 일단 이번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네. 상반기 정리 같아요. 이제 어느덧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 상승장과 대비해서 이번 어떤 상승장은 조금 다른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좀 두드러졌던 어떤 변화는 뭐였냐면 기존에는 인프라 섹터라고 해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좀 받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레이어 1 혹은 레이어 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높은 가치를 받고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꾸준한 이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워낙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낮은 그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해서 상장이 됐을 때 네.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굉장히 큰 수익을 걷어감으로써 사실 인프라 섹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상승장부터는 좀 달라진 게 애플리케이션 섹터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90일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제 코인들을 16개를 지금 집계해 놓은 건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코인들이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앞서서 인프라는 이제 알겠는데 애플리케이션 섹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메타에서 출시했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SNS 네. 그런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매 투자자들이 실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거래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래를 주선해주는 것들이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개인들이 좀 쓰기가 편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코인 상승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도 네. 밸류에이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네.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건데 NFT다, 메타버스다. 굉장히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와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코인을 거래했었거든요. 그쵸.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변할 거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이제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높은 시총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알트코인 시장도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 인프라들이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냐,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하냐 안 하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졌네요. 네, 기준이 굉장히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지고 네, 비슷해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앞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큰 수익을 벌었던 레이어 1, 레이어 2들은 사실 그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반면에 어플리케이션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근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디파이, 즉 이제 금융 거래를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셨던 이제 뭐 메이플 파이낸스나 이제 아베 같은 그런 어떤 디파이 어떤 플랫폼들, 네. 그 플랫폼들은 연간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 한
아직 이제 1조 원에서 이제 5조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증시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낮았다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 이제 큰 돈이 들어온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이제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네. 결국 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금융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선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그 높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코인의 밸류에이션도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금융을 주선해주는 그 거래를 주선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결국 수수료를 많이 일으키면 그 돈을 다시 코인을 사줍니다. 그걸 약간 리워드 같은 거, 리워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내면 낼수록 자사주 매입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논리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네. 상반기에 좀 두드러졌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은 것처럼 코인도 자동적으로 그런 선순환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달러가 기반이 됐든 원화가 기반이 됐든지 간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쭉 보여오다가 오늘 좀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좀 일시적이다기보다는 중장기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한테도 계속 흔들렸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네.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깊게 보진 않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해외에서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장 자체는 2,400억 달러의 시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이제 10%가량 높아진 상태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혹은 개인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초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법제적으로도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는 좀 오버밸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네. 이 NFT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채권, 그다음에 주식 등등을 어떤 기존에 거래되던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는 하나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다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00억 달러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출이나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뭐 담보부 대출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24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어떤 시총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근데 재밌게도 전달 대비해서 5%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고 네. 이 상승을 이제 견인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기업형 신용 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거래가 아니라 기업 거래까지 좀 더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메자닌 투자를 많이 그 유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제도권 어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더리움을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은 사실 비용과 어떤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RWA 시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돈을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형 대출이 신용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재편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금융권들은 네. 결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 신용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오히려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허들이 조금 좀 낮다. 시간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실물자산 토크나 이런 대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네트워크들을 많이 사용되냐라고 했을 때 60%가량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제 트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코인의 쓰임새라는 것이 지금 달러라든지 기축통화 대비해서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까지 힘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해 쟁점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도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아직 그 법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라 루나 사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쵸.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됐었어요. 기계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네. 자체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담보 자산이 없는 겁니다. 아, 네. 다른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달러 기반의 자산 혹은 달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군요.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런 좋은 흐름세들 속에서 또 상품이 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알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블룸버그 리서처들이 최근에 이제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그다음에 인덱스 ETF 승인 확률을 90%, 95%로 상향했거든요. 거의 된다고 보네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사실 60%에서 90%로 상향했을 때 네. 한 두 달 안에 사실 승인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룸버그 리서처들의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자료를 배포하면서 7월이나 8월에 이제 알트코인 ETF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만약 승인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블록체인 시장이 주목받고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ETF 출시 임박 정도까지 얘기, 그러니까 제도권 진입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잘 다뤄봐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